저녁 6시 우리 집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남편은 회사 일로 지친 얼굴을 하고서도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해주신 밑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10살 된 우리 딸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어머님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의 작은 기쁨에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었죠.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날카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지. 어머님께서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자애로웠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지연이가 할머니를 닮았나 보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작은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내일 교회에서 봉사활동 있으시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내일은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 만들어드리는 날이야.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해서 너희들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어요. 때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밑반찬 봉사, 때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 때로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까지. 은퇴하신 후로는 거의 매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나 역시 언젠가는 저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밤 9시가 되자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갔고 남편은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성경책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현관 쪽으로 향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무엇을 깜빡하셨나 싶어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어머님께서 슬리퍼를 신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 미나야.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궁금했지만 어머님께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어머님이 언제 돌아오시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의 옷 소매 부분에 작은 얼룩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핏자국 같아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다치셨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어머님께서는 담담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젯밤에 봉사활동 하다가 살짝 묻은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하는 봉사활동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어머님의 밤 외출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외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때로는 새벽 3시나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머님께서 돌아오실 때마다 옷에 무언가가 묻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 중에 생긴 얼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소매에, 어떤 날은 앞자락에, 또 어떤 날은 손등에까지 말이죠.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교회 봉사활동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봉사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리고 옷에 자꾸 이상한 얼룩이 묻어서 들어오셔. 핏자국 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어디서 다치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이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되실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인 은정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정이 역시 어머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화를 해도 밤에는 항상 안 계시고 아침에 전화하면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너도 느꼈구나. 사실 나도 그게 좀 걱정이야. 매일 밤 늦게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은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봉사활동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셔서 몰래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어머님께 충분히 용돈을 드리지 못한 건 아닌지, 어머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몰래 야간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님께 용돈은 충분히 드리고 있고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워낙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이라 필요한 것이 있어도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어머님께서는 11시에 외출을 하셨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어머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평소처럼 슬리퍼를 신고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운동화로 바꿔 신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셨는데 그 가방은 평소에 교회 봉사활동 갈 때 들고 다니시는 가방과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검은색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 어머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살짝 어머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옷에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도 뭔가 거칠어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니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돌아보셨어요. 아, 미나야. 왜 안 자고 있니?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물 마시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봉사활동 갔다 왔어. 요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말이야. 어머님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손을 자꾸 뒤로 감추려고 하시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하면서 어머님 옷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들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룩들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음식 얼룩이라면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 리 없는데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야간 외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핏자국은 더 진해졌고 어머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도 날이 갈수록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직접 어머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괜찮다고 하잖니. 그냥 봉사활동이 좀 많아진 것뿐이야.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잠시 망설이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신우이 은정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다고? 은정아, 엄마를 믿지 못하겠니?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일어난 일은 우리의 불안을 더욱 키웠어요. 어머님께서 새벽에 돌아오신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계셨는데 그때 나는 우연히 세면대에 흘러내리는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붉은색이었어요.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로 어디선가 다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걱정이 돼. 어머니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되실 리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선량한 어머니를 속여서 뭔가 안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니 성격상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시거든. 우리는 그날 밤 결정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어머님께서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내가 따라가 볼게. 내가 말하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정말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면? 그래도 누군가는 확인해야 해. 그리고 나는 어머님을 믿어.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실 거야. 다만 우리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 사실 내 마음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그 핏자국들, 그리고 점점 지쳐가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고 남편도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어머님께서 외출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어머님께서 조용히 현관 쪽으로 향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어머님 뒤를 따라 나설 준비를 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과연 어머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어머님께서 집을 나서신 후 나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달빛이 제법 밝아서 어머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머님께서 우리 동네를 벗어나 낡은 주택가 쪽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어머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걷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리고 점점 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할수록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길바닥에 흩어져 보였고, 그 모습이 왠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계셨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를 걸었을까요? 어머님께서 드디어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공장 건물이었거든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건물의 외벽은 곳곳이 금이가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거나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너져가는 폐건물이었어요. 왜 어머님께서 이런 곳에 오시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시더니 어디선가 열쇠를 꺼내서 작은 출입문을 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서 이런 폐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들어가신 출입문 근처에는 깨진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을 다잡고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어요. 건물 안은 생각보다 환했습니다. 여러 개의 랜턴과 촛불이 켜져 있어서 안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누워 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어린아이 2명이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열이 나는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는 어머님께서 계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다친 남성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새 붕대로 감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피가 매일 밤 어머님 옷에 묻어있던 핏자국의 정체였던 거죠. 아저씨,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들던 것과 똑같이 따뜻하고 자애로웠어요. 어머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해드린 후 가방에서 약과 음식을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뭘 고맙다고 하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런데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해열제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드시고. 어머님께서는 그 여성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 보시더니 가방에서 해열제와 죽을 꺼내서 건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약에 찌든 듯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의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주며 진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힘내. 그 젊은 남성은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달래듯 그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들 중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머님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왔다. 우리 예린이 잘 잤니?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어머님께서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처 입은 노숙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고 위험하다며 말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이 일을 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안도감, 감동,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어머님을 의심했던 시간들, 혹시 나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걱정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계셨어요. 다친 곳이 있으면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시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시고, 이마를 닦아주시고, 배가 고프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오늘 일자리 면접 봤어요. 젊은 남성 하나가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정직하게 다 말했어요. 과거에 실수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 어머님께서 그 젊은 남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까지 해주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 제가 언제쯤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어머님 무릎에 앉았던 여자아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지금 치료받고 계시잖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건강해져서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예린이를 잘 돌봐줄게. 아이의 어머니가 어디선가 치료를 받고 있고 그동안 이 아이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해주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신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달래주시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붕대를 감은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나도 너희들 덕분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이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계셨던 거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어머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 내일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서로 잘 돌봐주고.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해요. 아이들이 어머님께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가들아.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신 후 건물을 나오셨어요. 나는 재빨리 숨어서 어머님께서 먼저 가시도록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오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상처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들,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들, 그리고 매일 가져다 주시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집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새벽까지 이런 일을 하고 오시면서도 아침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셨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모습,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 말이죠.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고 위험하다며 말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어머님만의 소중한 사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나는 가만히 누워서 어머님께서 조용히 세수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 뒤에 숨겨진 어머님의 또 다른 삶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에 나는 어머님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어머님의 손, 어머님의 표정, 어머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미나야. 나이가 들면 잠이 별로 안 와서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새벽까지 그 힘든 일을 하고 오셨는데도 우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웃음을 지어 보이고 계셨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나는 어머님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어머님께서 지연이에게 반찬을 더 집어주시고 민준이의 우유를 따라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젯밤에는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봉사활동 가세요? 지연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응, 할머니가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 계셔서 말이야. 어머님의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봉사활동을 가시는 거였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봉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후 집에는 어머님과 나만 남았어요. 나는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국 돌려서 물어보았습니다. 도울 일이라니 무슨 말이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봉사활동 말이에요.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머님께서 잠시 놀라신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미나야, 혹시 내가? 네, 어머님. 어젯밤에 따라가 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어머님께서 화를 내실까봐 걱정했지만 곧이어 어머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걱정 끼쳐드려서. 하지만 너희들이 알면 분명히 걱정할 것 같아서. 어머님, 죄송해요. 의심해서 죄송하고 따라가서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분이라니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냥이라뇨.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어머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나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건 안 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날 오후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왜 그 사람들을 돕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어. 예린이라고, 내가 어젯밤에 본 그 아이 말이야. 비 오는 날 길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씻겨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놀랄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일단 그 아이를 따뜻한 곳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 보육원은 자리가 없다고 하고 쉼터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 건물을? 응. 예전에 내가 일했던 곳이거든.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사용했던 건물인데 폐쇄된 후로 비어 있었어. 임시로라도 그 아이를 따뜻한 곳에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곳에 데려갔지.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한 아이를 돕기 시작하셨고 점차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노숙자분들,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사람들,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특히 아이들을 보면 어머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아이가 있었어.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거리로 나가게 됐지. 그때 내가 더 도와줬다면,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때 못다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로 미나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받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고마움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어머님과의 대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의 소중함과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어머님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고 무엇보다 안전 문제도 걱정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함께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결국 며칠 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미나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오늘 밤 함께 가볼까? 하지만 절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나와야 해. 그날 밤 나는 어머님과 함께 그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님과 함께라서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 약국에서 의료용품을 사고 시장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죽이나 미음을 사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빵이나 우유도 준비하고. 어머님, 그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내 용돈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가끔 교회분들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개인적인 희생으로 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예린아, 우리 미나 이모도 함께 왔어. 인사해봐. 예린이가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 예린아. 할머니가 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 그날 밤 나는 어머님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일,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일,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일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머님을 얼마나 따르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정말 천사예요. 제가 아프면 밤새도록 곁에 있어 주시고 무서운 꿈을 꾸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예린이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구나. 네,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예린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어머님은 정말로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를 다친 중년 남성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오늘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축하해.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가 절망에 빠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께서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올수록 나는 어머님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니?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정말로 숭고한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잠시 멈춰 서시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나는 이 일을 숭고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느껴져서 하는 거야. 내가 지연이나 민준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이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도 될까요? 미나야, 정말 고마워. 혼자 하기에는 벅찼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어머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했지만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지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나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어머님의 삶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봉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도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남편과 시누이 은정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약간 민망한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머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네요. 뭘 오해했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시누이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다른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아, 울지 마. 엄마가 괜찮다고 하잖니.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그들이 어머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빠, 나도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어? 지연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그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은정이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료 지원을 해주었어요.
아이들도 자신들의 장난감이나 책을 기부하며 함께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는 의사인데 주말마다 와서 진료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병원 원장님도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회에서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나서주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그 폐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설도 개선되고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와서 진료를 해주고 상담사들이 와서 심리 상담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도 생겨났습니다. 예린이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셨고,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예린이 어머니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뭘 고맙다고 해. 예린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내가 더 고마웠어. 다친 다리로 고생했던 중년 남성분도 이제는 정식 직장을 구해서 자립하게 되었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정식으로 지역복지센터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곳의 센터장으로 위촉되셨어요.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자랑스럽다는 소리야.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아이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처음에 어머님의 야간 외출을 의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머님의 숭고한 삶을 영영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비밀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매일 밤 그곳에 가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계시죠.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매일 밤 어머님께서 외출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자랑스러움으로 배웅해드리죠. 그리고 새벽에 돌아오실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사랑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분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